수학 익힌 책, 원의 방정식, 도형의 이동 파트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7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7번. 다음 중 원을 나타내는 방정식을 찾아라. 자, 원의 방정식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지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1, 2, 3, 4, 5번 전부 다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5번을 보니까 자,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다르죠. 일단 얘는 안 돼요. 그쵸?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둘이 1이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어떤 식이 주어졌을 때 x제곱의 개수와 y제곱의 개수가 같다면 일단 원의 방정식이 될 수 있는 후보가 됩니다. 약분해주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1, 2, 3, 4번 중에서 원의 방정식이 되는지 찾아야 되는데 자, 원의 방정식이 되려면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 우변이 양수여야 합니다. 그쵸? 그래서 우변이 양수가 되는 범위를 찾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4번 다 하지 않고 1번과 2번, 3번과 4번은 상수항만 빼고 같으니 같은 식으로 정리한 다음에 상수항이 가능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y 플러스 k는 0이라고 두고요. 이 상수항 k의 값의 범위를 이용해서 1번과 2번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볼 거예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y는 마이너스 k 이렇게 두고 필요한 숫자는 플러스 1과 플러스 4니까 우변에 플러스 5를 해줍니다. 정리하면 x-1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5-k 이렇게 되고요. 이때 아까 말했듯이 상수항이 5보다 커야지 되겠죠. 어떻게? 5-k가 0보다 커야지 원이 가능하니까 k 값을 구해보면 범위가 5보다 작아야 된다는 걸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다시 얘기해서 1번과 2번의 상수항이 5보다 작지 않기 때문에 1번과 2번은 원을 나타내는 방정식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요. 자, 3번과 4번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y k 썼으니까 l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해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y제곱 플러스 8y는 마이너스 l 이렇게 가면 되겠지요. 자, 이번에는 정리하기 위해서 9랑 16을 더해주면 되니까 우변에는 25를 더합니다. 정리하면 x-3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4의 제곱은 25-l이고요. 이번에도 우변이 0보다 커야지 원이 되겠지요. 그러면 이때는 L이 25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걸 얻을 수가 있죠. 즉, 상수항이 25보다 작으면 원이 되는데 4번은 25니까 안 되고 3번은 20이라서 되겠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언제 원의 방정식이 되는지 파악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자, 8번은 세 직선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건 어떤 원리로 문제를 풀어주느냐. 자, 세 직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세 직선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삼각형이 가운데에 이렇게 그려지겠지요. 그러면 이 삼각형의 외접원은 각각의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세 개의 점을 지나는 원을 그려주면 됩니다. 자, 원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렸다고 칩시다. 자, 이렇게 이제 원을 그렸으면 이 원의 방정식을 찾는 거기 때문에 어떤 문제냐 하면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로 바뀝니다. 자, 어떻게 하냐? 세 점의 좌표는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지요. 직선의 교점을 3개 찾으면 되기 때문에 교점을 찾아서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문제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 개의 직선의 교점의 좌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세 개의 직선을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x는 0, y는 3x, y는 5x-2 이걸 가지고 교점을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 x는 0과 y는 3x라는 두 개의 직선의 교점은 x가 0일 때니까 이때는 y는 0입니다. 그렇죠. x도 0, y도 0, 원점이 하나의 교점이겠네요. 자, 그 다음에 x는 0과 5x-2, y는 5x-2라는 두 개의 직선의 교점은 마찬가지로 x가 0이고요. 대입하면 y는 마이너스 2입니다. 두 개 찾았고 나머지 하나 더 찾으려면 이렇게 찾아보면 되겠죠. y에다가 3x를 대입하면 3x는 5x-2니까 이때 x의 값은 1이고요. 그러면 x의 좌표 1이면 y 좌표는 3이겠죠. 점 3개를 0,0, 그 다음에 0,-2, 1,3 이렇게 3개 찾았습니다. 그럼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찾을 때는 일단 식을 일반형으로 세우지요.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일단 일반형으로 세워놓고 먼저 0,0을 대입합니다. 자, 0,0을 대입하면 바로 얻어지는 게 c는 0이라는 걸 얻을 수가 있지요.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의 점도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2를 대입하면 x는 사라지고요. y에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4-2b, c도 0이니까 이렇게 0이 돼서 b 값이 2가 됩니다. 그럼 남은 게 이제 1,3을 대입하는 거 밖에 안 남았네요. 자, 1,3을 대입하면 1 플러스 9 플러스 a 플러스 b 곱하기 3은 0 이렇게 되고요. 얘를 정리하면 a의 값은 마이너스 16이 되겠지요. a는 마이너스 16입니다. 그렇다면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구해지겠죠.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2y는 0. 자, 여기에서 해야 되는 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니까 얘가 바로 외접원인 상태이고요. 자, 반지름의 길이까지 구해보면 표준형으로 바꿔야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y 그럼 더하려면 반의 제곱이니까 64 플러스 1이고요. 우변에도 마찬가지로 65를 더해주면 되겠죠. 완전제곱식으로 묶어도 되지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반지름의 길이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6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세 개의 직선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외접원은 교점을 3개 구해서 3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구한다. 반지름의 길이는 표준형으로 고쳐서 구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은 점 3,4에서 원에 그은 두 접선이 원과 만나는 점을 각각 PQ라고 할 때 직선 PQ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교과서 풀이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읽어보시고 이해가 되면 다행인데 이해가 안 된다면 이런 방법으로 풀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원을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점 3,4가 여기 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에서 원의 근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의 근 접선은 두 개 생긴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접선이 하나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접선이 하나 생길 겁니다. 됐죠? 그러면 이 접선이 원과 만나는 점을 각각 P, Q라고 했을 때 이렇게 두 점 PQ를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라 라는 게 문제겠지요. 자,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중심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중심에서 직선 파란색에다가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길이는 당연히 반지름으로 같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건 중심과 점 3,4를 이은 선분과 직선 PQ가 어떻게 된다? 수직이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분홍색 중심과 3,4를 이은 직선의 기울기는 x 증가량 3, y 증가량 4예요. 왜냐면 지금 중심의 좌표가 0,0이기 때문입니다. 그쵸? 그래서 0,0과 3,4를 이은 직선의 기울기는 3분의 4이기 때문에 수직인 직선 PQ의 기울기는 얼마다?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을 y는 마이너스 4분의 3 x 플러스 k 라고 세울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될까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하는 건 k의 값을 구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k의 값을 구할 때 쓸 것은 원점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이용해서 k의 값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쓸 거기 때문에 주어진 직선 k가 들어간 직선의 방정식을 조금 변형해서 쓰면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4k는 0 이렇게 변형이 될 겁니다. 이 상태에서 0,0까지의 거리를 구해보는 거예요. 자, 이 거리를 구하는 방법은 닮음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닮음을 활용할 거냐? 원점을 5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3,4라는 점을 A라고 하고요. 직선 OA랑 PQ가 수직으로 만나는 점을 H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알 수 있는 건 직각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지요. 공통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각 O를 또 공통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AA 닮음입니다. 어떻게 AA 닮음이냐면 삼각형 O, 그 다음에 직각, 나머지 하나의 각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또 삼각형 O, H, 그 다음에 나머지 각 P 이렇게 닮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길이를 알 수 있는 건 반지름의 길이 알 수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원점에서부터 A까지의 거리, 선분 OA의 길이가 5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이렇게 5P 대 5A라는 걸 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왼쪽 삼각형에서 그럼 오른쪽 삼각형도 OH 첫 번째, 두 번째 대 첫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이제 길이의 비를 찾을 수 있고요. OP의 제곱은 OA 길이 곱하기 OH의 길입니다.
그런데 OP의 길이는 루트 5고요. 그 다음에 OA의 길이는 5네요. 루트 5 제곱하면 5기 때문에 선분 OH 길이가 얼마다? 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 짧은 빨간색 선분의 길이가 얼마가 된다? 1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써볼게요. 원점에서부터 직선 PQ까지의 거리는 1이고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사용하면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분의 0,0에서부터 거리니까 xy에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4k만 절대값 안에 들어갈 거고요. 그럼 절대값 마이너스 4k는 5니까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하면 25라서 4k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나옵니다. 자, 이때 둘 중에 누가 쓰여지냐라는 걸 확인해 봐야 되니까 X축과 Y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Y절편이 K였기 때문에 그쵸? Y절편이 K였기 때문에 K는 무슨 수여야 된다? 양수여야 된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4K도 양수예요. 그러면 K가 4분의 5가 되겠죠. 왜냐면 K가 양수이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자, 이걸 이렇게 K 값에 대입을 해준다면 구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4분의 3 x 플러스 4분의 5. 자,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이 구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과정이 조금 복잡했지만 원 밖의 한 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어떤 성질들이 있는지 접선과 그 다음에 원점에서 수선의 발 내릴 수 있다는 거 접선에다가 그 다음에 닮음 조건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직선이 수직이다라는 것도 활용했고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도 활용했고요. 이렇게 활용한 것들을 왜 활용했는지 어떻게 활용했는지 잘 파악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0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9와 직선 2x 플러스 y는 4가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 b라고 하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핵심입니다. 삼각형 ABC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원위의 점 C를 잡을 때 점 C에서 원의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삼각형 ABC의 넓이의 최대가 되도록 점 C를 잡는 게 핵심인데 이 점 C를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하겠지요. 자, 잘 보시면 A랑 B는 어차피 원과 직선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는 고정입니다. 자, 이 빨간색 선분 AB를 밑변이라고 생각한다면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높이가 최대가 돼야 하겠죠. 높이. 자, 높이가 최대가 돼야 합니다. 그럼 높이가 최대가 된다는 말은 뭐냐? 자, 이 말은 다시 얘기해서 점 C에서부터 직선 EX 플러스 Y는 4까지의 거리가 뭐가 된다? 최대가 돼야 한다 라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 최대가 되는 점 C는 어떻게 찾느냐? 이게 문제겠지요.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어떤 그림을 그릴 거냐 하면 선분 AB를 포함하는 직선 EX 플러스 Y는 4라는 직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선분 AB에서부터 거리가 제일 먼 점 C를 찾는 거고요. 이 직선을 왔다 갔다 해보면 가장 많이 움직였을 때가 최대가 되겠죠. 거리가 직선에서부터 거리가 최대가 될 거고 이렇게 움직여 보면 언제가 최대가 되느냐? 직선이 원의
접할 때가 최대가 되겠지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 게 결국에 정답이 될 거고요. 이 직선은 기울기가 얼마이겠어요? 마이너스 2겠지요. 2x를 넘겼을 때. 그러면 생각해야 되는 건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요. 그 다음에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9에 접하는 직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접선의 방정식 한번 찾아볼게요.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찾는다? 방정식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y는 마이너스 2x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 제곱 플러스 1입니다.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5가 되고요. 근데 지금 잘 봤을 때 직선을 연장시켜서 그리면 y절편이 음수겠지요. 자, y절편이 음수니까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루트 5라는 직선의 식을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삼각형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려면 기울기가 직선 AB와 같으면서 원에 접하는 직선 중에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직선을 찾으면 된다. 그때 접점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점 C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기 중 도형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입니다. 기억, 니은, 디귿 차례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기억은 점 마이너스 2,4를 평행이동시키네요. 자,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합니다. 그럼 점의 평행이동은 좌표에다가 그대로 더해주면 되겠죠. x에다가 2를 더하면 0이고요. y에다가 마이너스 4를 더하면 0이니까 0,0이라서 원점이 되니까 기억은 맞습니다. 되겠죠? 기억은 맞아요. 그 다음에 이어서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은은 직선 L, 3x-2y는 1을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도형은 L과 수직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L이라는 직선은 3x-2y는 1이고요. 자, 이 도형을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 시켜봐라. 그러면 L'이라는 직선이 되는데 y축 대칭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 x의 부호를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y는 1 이렇게 식이 바뀝니다. 그러면 수직이 되려면 기울기를 알아야 되겠죠. 자, 기울기는 2y 넘겨서 2로 나누면 되니까 직선 L은 2분의 3이고요. 그 다음에 직선 L'의 기울기는 마찬가지로 2y 넘겨서 2로 나누면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그러면 기울기의 곱은 2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인데요. 얘는 마이너스 4분의 9가 되는데 수직이 되려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니은은 땡입니다.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할 때는 x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준다.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디귿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귿은 원 C를 y축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하고요. 그 다음에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원은 C와 같아진다. 같은 도형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맞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은 1이라는 원을요.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하면 y 대신에 얼마 대입해요? y 마이너스 2를 대입합니다. 도형은
부호 반대로 대입해야 되겠죠. 그러면 실제로는 x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 되고요. 자, 이 원을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킵니다. 그쵸? 자,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시켜요. 자,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키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해야 하니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고요. 제곱 안에는 부호를 같이 바꿔도 상관이 없겠지요. 자, 이렇게 됐는데 이 원이 바로 원 C와 같아졌습니다. 그렇죠? C의 식과 같아졌으니 같은 도형이 되겠지요. 그래서 디귿은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기역과 디귿이 됩니다.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 대한 이해를 잘 하고 있으면 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겠지요. 12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 k 플러스 3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8은 0을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한 직선이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를 구해라. 자, 이 문제는 그러면 직선을 평행 이동시키고요. 그 다음에 k에 대하여 식을 좀 정리해서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를 찾을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 일단 직선 k 플러스 3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8은 0을 평행이동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해요. 그러면 x 대신에 대입해야 하는 건 x 플러스 3을 대입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대입합니다. 그 다음에 k의 값에 관계없이기 때문에 k에 대하여 정리를 하기 위해서 식을 전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개를 하면 이렇게 식이 되고요. 그러면 묶어줄 수 있겠죠. k가 있는 거 x 플러스 3, 그 다음에 k가 없는 거 3x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k의 값에 관계없이기 때문에 x 플러스 3도 0이 되어야 되고요. k의 개수. 그 다음에 k가 없는 3x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이 0이어야 되겠지요. 그러면 이때 x 값은 앞에서 마이너스 3이 되고요.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y 값은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러면 지나는 점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다? 마이너스 3 콤마 마이너스 4를 항상 지나더라. 이렇게 이제 점의 좌표를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k의 값에 관계없이 라고 하는 거는 k의 개수와 k가 없는 상수항이 같아야 된다. 이걸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익힘책 마지막 문제 13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서로 직교하는 직선도로에서 각각 2km, 3km 떨어진 지점에 A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A 회사에서 5km 떨어진 도로 위에 B 공장이 있고, 그 다음에 A 회사는 두 공장 B씨를 차례로 거친 후에 다시 A 회사로 돌아오는 거리가 최소가 되도록 C 공장을 도로 위에 세웠다네요. 이때 두 공장 BC 사이의 거리를 구해라. 이렇게 문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림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X축과 Y축으로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A에서 BC를 거쳐서 A로 돌아오는 거리의 최소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선분 AB 길이, 그 다음에 선분 BC의 길이, 그 다음에 선분 CA의 길이의 합을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점 A랑
점 B는 고정이고 이 점 C만 지금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쵸? 점 C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냐? 점 A를 대칭 이동시키죠. 어디에? C가 위치해 있는 X축에 대하여 이렇게 대칭 이동을 시킵니다. 이 점을 A'이라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선분을 이었을 때 AC의 길이랑 A'C의 길이가 같아집니다. 그쵸? 어떻게? 선분 AB 길이 더하기 선분 BC의 길이 그 다음에 CA랑 누구랑 같아진다? CA'이랑 같아진다 가 되고요. 이때 최소값은 AB는 고정이지만 B에서 X축 위에 점 C를 거쳐서 A'까지 가는 것 최소값은 BA'이 되겠죠. 그래서 점 C는 어떻게 된다? 선분 BA' 위에 있는 점이다. 이거를 전부 다 좌표 평면으로 옮겨놨기 때문에 좌표를 이용해서 찾아봅시다. 그러면 A 좌표는 X가 2, Y가 3인 거 알 수 있고요. A'은 A를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켰기 때문에 Y좌표의 부호를 반대로 해줍니다. 그 다음에 B의 좌표를 찾고 싶은데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지금 B에서 그 다음에 A에서 Y축에 내린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가 1km니까 킬로미터 단위 여기도 마찬가지로 빼면 X좌표는 0이고요. Y좌표는 3에서 1 빼니까 2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선분 BC의 길이입니다. 두 공장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점 C의 좌표를 찾아주면 됩니다. 그쵸? 자, 비율을 생각할 거예요. 비율. 지금 A'에서 Y축까지의 거리가 2고요. B에서 A'에서 내린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는 5입니다. 2대 5예요. 그쵸? 그러면 B에서 원점까지의 거리가 2일 때 여기에 5분의 1을 곱해주면 되니까 원점에서부터 C까지의 거리는 얼마가 된다? 5분의 4가 되겠습니다. 그쵸? 비율 관계 이용해서 거리를 한번 찾아보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BC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또 쓰면 되겠죠. 자, X좌표는 5분의 4만큼 차이 나고요. Y좌표는 2만큼 차이 납니다. 그러면 루트 25분의 16 플러스 100이라서 루트 25는 5고요. 그 다음에 아내가 116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정리했을 때 5분의 2 루트 29가 돼서 두 공장 BC 사이의 거리는 5분의 2 루트 29km가 되더라.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핵심은 X축 또는 Y축 위에 점을 지나면서 거리가 최소가 되게 하고 싶으면 지나는 직선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시켜서 거리를 구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수학 리핑 책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